양자역학, 고전역학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슈레딩어의 고양이 얘기도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약이라는 것은 컴퓨터를 통해서 구현을 하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생명정보공학과의 조은성 교수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생명정보학이라는 학문은 일반에게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원래 물리학으로 박사학위까지 공부한 물리학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물리학에서 우리가 개발하고 알고 있는 그런 기술적인 방법론들을 생명과학에 적용하는 것이 생명정보학의 이제 큰 줄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역시 물리학을 생명 현상에 적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양자 컴퓨팅과 신약 개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자 컴퓨팅 하면 사실 물리학에 깊게 관련된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신약 개발이라 그러면 생물학 또는 그 생명공학에서 말하는 내용이죠. 이렇게 서로 분야가 다르지만 그것이 어떻게 융합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얘기해 보죠. 양자 컴퓨팅은 양자역학을 이용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양자역학이 그러면 뭐냐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물리학에서 양자역학 그러면 고전역학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제 양자역학이 태동되고 그 양자역학에 대한 이론이 나온 것이 거의 100년이 됐는데요. 그 전까지는 뉴턴을 시조로 한 그런 고전역학으로 세상의 모든 현상들과 사물들을 해석을 하고 예측을 하고 그런 일을 했었죠. 그렇지만 이제 20세기 초 들어서면서 원자 단위 또는 원자 내부까지 보는 그런 실험과 연구가 이루어져 가면서 사람들이 그 전에 있던 고전역학으로는 해석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나온 것이 양자역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양자역학은 전자, 원자, 핵 이런 단위의 입자들이 어떤 규칙을 따르는지, 어떤 법칙을 따르는지를 정리한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고전역학적인 것과 아주 판이하게 다른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자 중첩 현상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영어로는 퀀텀 슈퍼포지션이라고 그러고요. 또 슈레딩어의 고양이 얘기도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거는 뭐 한마디로 해가지고 어떤 현상이 두 개의 가능성이 있으면 그게 하나로 중첩돼서 존재하다가 우리가 관측을 하면 한쪽으로 관측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거하고 또 하나 연관되는 것이 이제 그 퀀텀 인탱글먼트라고 그러고, 한국말로 하면 양자 얽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현상이 이제 그 고전역학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런 양자 역학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들을 이용을 해서 컴퓨터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양자 컴퓨터고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우리가 고전 컴퓨터로 한다 그러면 뭐 0하고 1을 더하면 1이 나오는 게 간단한 방식으로 우리가 연산을 하죠. 근데 양자 컴퓨터로 하면 0과 1은 어떤 확률에 따라서 존재할 수 있고 안 존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측정할 때 다른 값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양자역학에 따라서 측정이 되고 연산이 되는 저게 컴퓨팅을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 깊이 들어가자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겠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원자 단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양자 컴퓨터로 기술하기가 훨씬 용이하죠. 그래서 보통 양자 컴퓨팅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분자 단위의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전산 모사하는 거, 그 시뮬레이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약 개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전 세계적으로 곽광받는 산업이 바이오 산업이죠. 근데 바이오 산업은 사실 결국 최종 목표가 항상 그 약을 만드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보통 신약이라고 부르고, 특히 이제 합성 신약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가장 시장도 크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뭐 두통이 있으면 우리가 알약을 먹죠. 그런 것을 보통 우리가 이제 약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약의 원리를 한번 설명을 하면 우리가 그 신체적으로 어떤 병이 있거나 또는 어떤 컨디션이 생기는 그런 현상들은 모두 특정한 단백질, 물론 단백질이 또 유전자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 유전자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약이라는 것은 이런 단백질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개발을 한다는 것은 어떤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거기에 연관된 단백질, 그것을 보통 타겟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타겟 단백질을 찾아내서 거기에 반응하는 화합물을 개발하는 것이 신약 개발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떤 화합물이 특정한 단백질에 반응을 하는지를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겠죠. 뭐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화합물이 존재하고 또 새로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과거에는 아주 우연한 기회 또는 생약 성분에서 추출한 그런 거에 기반한 약들이 이제 팔렸습니다. 그런 게 대표적인 게 아스피린이죠. 그래서 옛날에 약을 개발하는 방법은 세렌디피티를 이용한다. 그러니까 우연을 이용한다는 그런 말을 썼었는데 요즘은 우리가 단백질의 생김새를, 구조를 아는 상태에서 거기에 반응하는 약을 디자인하거나 아니면은 아주 많은 개수의 그런 화합물들 라이브러리 중에서 스크리닝 한다 그럽니다. 그 스크리닝에서 골라내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걸 할 때 물론 이제 실험으로 뭐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걸 컴퓨터를 통해서 구현을 하면 그 현상을 우리가 모델링을 한다 그러는데 컴퓨터를 통해서 이것을 찾아낸다 그러면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적은 비용으로 그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약 개발이 지난 한 30년 동안 개발이 되었고요. 최근에는 그거를 인공지능까지 결합을 해서 인공지능 신약 개발이라는 분야로 아주 커지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신약 개발과 양자 컴퓨팅이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자 컴퓨팅은 양자들의 그러니까 아주 작은 입자들이죠. 아주 작은 입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이용하는 그런 컴퓨팅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양자 컴퓨팅으로 잘 우리가 그 계산할 수 있거나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아주 작은 입자들의 서로 반응이라든가 그런 현상들을 시뮬레이트 한다고 그러죠. 보통 이제 모사할 수 있는 그런 컴퓨팅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타겟 단백질에 반응하는 그런 분자인데 분자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원자들을 어떻게 반응을 하고 단백질과 결합을 할 수 있는지를 양자 컴퓨팅으로 예측을 하고 또 모델링을 하면 아주 정확하고 빠른 속도로 알맞는 그 약물 분자를 찾아낼 수 있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완성이 된 기술도 아니고 그걸 통해서 약이 개발된 적은 없습니다. 역사상.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기술의 발전 방향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양자 컴퓨팅 이게 앞으로 한 5년 내, 10년 내로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컴퓨팅이 나오고 그러면 신약 개발에 가장 처음으로 적용될 것이라는 거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만큼 신약 개발에 양자 컴퓨팅이 가져올 그런 영향이 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양자 컴퓨팅과 신약 개발이라는 서로 어찌 보면 동떨어진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오늘날 우리 학문의 방향 또는 기술의 방향이 이런 동떨어져 보이는 그런 분야의 기술과 또는 연구 방향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그런 융합적인 기술 개발과 학문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미래의 과학 기술에 이바지하는 방법은 어느 한 분야에 깊이 매진한다기보다는 넓은 분야를 두루 협력하는 것이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해질 것이고요. 물론 그 중에 하나의 깊은 연구를 해서 융합하는 방향으로 가면 더 좋겠지만 일단은 너무 그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연구와 그러면 기술 습득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미래를 위한 그런 미래의 인재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